안녕하세요 여러분. SNS에서 혹시 이런 광고 보신 적 있나요? 마실 수 있는 위고비, 효소로 살이 쭉쭉 빠집니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솔직히 좀 혹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챙겨 먹는 효소에는 정말로 위고비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먹는 걸 줄이지 않고도 살을 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효소 다이어트를 둘러싼 사실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효소가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효소 제품을 고르실 때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해할 수 있는 표현들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는 효소를 마시는 위고비라고 부르는 경우입니다. 위고비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위고비는 획기적인 비만 치료제로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성분의 주사제로 전문 의약품입니다. 시중에 판매된 효소 제품은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위고비 성분이 절대 들어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효소가 먹은 음식을 다 태워서 없앤다는 건데요. 효소에는 체지방을 직접 분해하거나 연소하는 성분은 없어요. 효소의 역할은 소화를 돕는 것이지 지방을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효소를 다이어트 특효약으로 포장하는 것은 100% 허위 과장 광고인 거죠. 그렇다면 효소는 우리 몸에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효소의 진짜 역할은 음식물을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크기로 잘라주는 가위입니다. 대표적인 소화효소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아밀라아제의 경우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을 잘게 쪼개서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단백질을 자르는 프로테아제의 경우 고기나 생선 같은 데 들어있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죠. 마지막으로 지방을 자르는 리파아제의 경우 고기나 유제품, 달걀 같은 지방을 지방산으로 분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의 역할은 음식물의 분해를 돕는 것이지 칼로리를 증발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효소 총량의 법칙입니다. 우리 몸에서 하루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효소는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 한정된 효소가 소화효소로도 쓰일 수 있고 대사효소로도 쓰일 수 있는데요. 소화효소의 경우 음식물을 분해하거나 영양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대사효소의 경우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독소를 배출하거나 면역력을 복구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그런데 과식을 많이 하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소화의 효소를 전부 끌어쓰게 돼서 정작 우리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대사효소가 고갈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만성적으로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효소를 따로 챙겨 먹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효소가 점점 우리 몸에서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화인데요. 50대가 되면 효소 생산량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돼요. 나이가 드실수록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 때문인데요.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에 매우 취약해요. 45도에서 55도 이상 음식을 가열했을 때는 100% 파괴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익혀서 먹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효소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인데요. 현대인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스트레스가 위장 간의 자연적인 효소 분비 기능을 저하시키게 돼요.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효소를 따로 챙겨 먹는 게 필요한데, 얼핏 생각해보면 무나 파인애플, 키위에도 효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들으셨죠? 이런 식재료에 당연히 효소가 들어있지만 과일이나 채소를 먹어서 효소를 채우려면 일단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고 효소 농도가 낮기 때문에 매우 많이 섭취해야 해요. 그러면서 과당이나 칼로리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죠. 그리고 매번 식사 후에 키위나 파인애플을 챙겨 드시는 것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에 반해 효소 보충제의 경우 한 포에 몇백 원 하지 않고 고농축의 효소가 들어있으면서 칼로리 자체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소를 보충하는 게 목적이라면 효소 보충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럼 이런 효소 보충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정말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만들어질까요? 효소 제품은 3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미생물 균주를 곡물과 함께 통제된 환경에서 배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하는 전통 메주의 발효 원리를 그대로 옮겨온 건데요. 발효가 되면 이 결과물에서 효소만 따로 추출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추출한 효소를 건조시키고 분쇄해서 분말화된 형태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위생적으로 고농축의 소화효소만 뽑아낸 것이 시중에 팔리는 효소 보충제입니다. 효소를 먹었을 때 살이 빠진다고 하는 건 어떤 원리일까요? 정말로 효소를 먹으면 살이 빠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효소 자체가 살을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효소의 역할은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을 잘게 부숴서 우리 몸의 흡수율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양소의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체내에 들어오는 칼로리가 오히려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효소를 먹으면 살이 찔 수도 있겠죠. 그런데 효소 다이어트란 말이 왜 나온 걸까요? 효소는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는 식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진 않아요. 대신에 칼로리가 잘 소모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효소를 보충해주게 되면 소화의 효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내에 소화 안 된 음식 찌꺼기가 줄어들고 장내 음식물 부패나 가스가 감소하면서 배가 납작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소화 효소를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대사 효소가 절약되어서 소화에 낭비되던 에너지가 대사 활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신진대사가 최적화되기 때문에 운동과 추가적인 활동에 쓸 활력이 생기게 돼요. 특히나 단기간에 가스나 부기 감소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때문에 살이 빠진다고 느낄 수 있고, 실제로는 신진대사가 정상화되면서 운동량이 늘어나고 칼로리를 잘 소모시켜주는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즉, 들어오는 칼로리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잘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효소의 역할과 효소 보충제가 필요한 이유, 효소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좋은 효소 제품을 고르는 법과 누구에게 특히 효소가 필요한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효소를 고를 때 고려해야 될 것은 효소 제품에 정제 효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제 효소는 앞서 말씀드린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위적으로 추출한 화학 효소를 가리키는데요. 원재료명에 보시면 알파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판크레아틴 같은 효소 이름이 단독으로 적혀 있다면 인위적인 첨가를 의심하시고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성분명 표기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곡물 발효 효소, 발효 혼합 분말, 이런 표기가 같이 있는 게 정상적인 발효 과정을 거친 제품입니다. 제품 뒷면 성분표를 한 번만 확인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성분표에서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역과 수치입니다. 역과 수치란 효소가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음식을 분해하는지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높은 단위의 역과는 장내 삼투압 불균형으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밥이나 빵, 면 같은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한국인의 식단 특성상 아밀라제는 10만에서 50만 유닛, 프로테아제는 1000 유닛 이상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효소 보충제가 특히 도움이 되는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소화력이 떨어진 어르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위산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고기를 드시며 늘 소화불량을 달고 사시는 분들 있죠. 이때는 식사와 함께 효소를 드시면 소화 기능과 더불어 생활의 활력도 찾으실 수 있어요. 둘째는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분들인데요. 고지방, 고단백,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시고 식후 팽만감과 가스가 많이 차시는 분들은 식사 직후 효소를 드시면 식후 더부룩함과 가스가 차는 걸 줄여줄 수 있어요. 마지막은 오래 앉아있는 직장인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게 되면 장 운동이 부족하게 되고 식사 후에 늘 더부룩하고 졸리게 되는데요. 점심 식사 후에 효소를 챙기시면 오후에 업무 집중력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효소는 다이어트 마법의 약일까요? 아니요. 효소는 다이어트를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소화 보조식품입니다. 두 번째, 제품을 고르실 땐 역과 수치를 꼭 확인하세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우리나라 식단의 특성상 아밀라제가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시고 아밀라제는 10만에서 30만 내외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정제 효소가 배제된 자연적인 발효 과정을 거친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소를 드실 때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 미지근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면 효소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나 밀가루 음식을 많이 섭취할 때는 꼭 챙겨주세요. 소화력이 떨어지신 분들, 생활에 활기가 부족한 분들, 효소 섭취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해당된다면 효소를 한번 드셔보실 것을 권해드려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